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작물 그리고 가축 재보험 이론과 실무 제1과목을 담당하는 홍덕기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본 강좌는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제공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이론 강의입니다. 이론 강의는 한 30강 정도로 해서요, 좀 압축하여 정리해서 이렇게 제공할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문제풀이 강좌가 제공됩니다. 자,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한 20강 강좌로 이렇게 이제 시험 대비해서 충분히 연습이 되게끔 한 그 정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 이론 이제 정리도 끝나고 문제풀이도 했지만 시험 앞두고 우리가 최종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모의고사를 한 2회분 정도 촬영해서 제공을 할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시험을 앞두고 우리가 한 세 가지 파트에서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동안 이제 우리가 이론 강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이 올해 같은 경우 조금 새로운 이제 시도를 접목했는데, 자, 그동안 농구명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업무 방법서라고 하는 교재가 있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그걸로 이렇게 시험 준비를 했는데, 그게 좀 충분하지가 못했어요. 오류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됐는데, 이게 이제 고쳐지지 않고. 그래서 올해 좀 새롭게 변형을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충분히 한 다음, 자, 새로운 이론서를 이제 발간해서 이걸 토대로 이제 시험을 보겠다 했는데, 자, 여러 가지 이제 취지는 좋게 이제 사원의 사정 이론도 들어가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1과목과 2과목에 대한 이제 분담도 좀 명확히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교재가 새로 나왔는데, 역시나 조금 문제가 있었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랬는데, 자, 우리 수험생들은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시험 교재로서 지금 농구먼이 만들어낸 이 이론서를 토대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어진 이론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손해사정 이론이 제1과목 앞부분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출제된 경향도 없고 처음 준비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 수험생들이 조금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자, 이거는 전국의 수험생들이 다 같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내용은 아마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을 거야. 이 내용은 좀 출제할 만한 거리가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런 부분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해 나가면 크게 벗어나지 않고 거의 비슷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할 거냐. 자, 이렇게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취지는 좋아요. 자, 우리가 손해평가사라고 하는 전문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 현장에 가서 이제 이런 일처리, 손해조사도 하고 사정, 평가도 하고 하는데 이 보험의 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자, 이런 취지하에서 이제 이 사정 이론이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건 좋아요. 자, 그런데 원래 우리가 1차 과목에서 자, 제1과목이 상법 보험편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보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 자, 이것을 좀 배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재에 이게 이제 조금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전혀 생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많이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대비하시느냐. 자, 여러분이 일단 충분히 읽으셔서 한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시다 보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감이 생겨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읽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좀 체크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각 보험 상품별로 이제 특징이랄지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는 예전에 공부했던 그 틀을 그렇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예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또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한 30강 정도로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좀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우리 보험의 이해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펼쳐놓고 제가 중요한 부분 위주로 이렇게 체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또 어느 부분이 출제될 가능이 있는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교재에다가 그 해당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그 부분 특히 이제 시험 대비해서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보험을 이해를 하는데 자, 먼저 보험을 우리가 이제 보험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보험을 알기 위해서는 자, 보험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보험이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 그 위험을 좀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보험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자, 위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험을 어때요?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이건데, 자, 이런 위험이라고 하는 거, 자, 이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얼마든지 어때요? 접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고들이잖아요. 자, 그럼 이런 위험은 개인의 경우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 기업체랄지, 그 다음에 또 국가, 이런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다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러진 않잖아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즉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위험에 그냥 직면할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지 당황할 게 아니라 미리 어때요? 좀 대비를 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게 되면 어때요? 그런 위험이 닥치더라도 어때요? 우리가 금방 회복할 수 있고 그 위험을 극복하여 좀 더 보상을 받는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자,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항상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이게 실제로 언제, 자, 언제 발생할지 아니면 어떤 규모로 발생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자,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것을 잘 대비해서, 그리고 거기에 또 평소에 정상적인 이런 주의를 잘 가지고 대비하게 되면 어때요?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회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험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이렇게 내려봤는데요. 자, 솔직히 위험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위험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자, 우리가 한번 위험이란 말을 자,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건 위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끔 한번 자, 객관적으로 한번 조금 살펴보자면, 그 의미를 살펴보자면, 자, 위험이 뭐예요? 그러면 자,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뭐예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 좋은 일, 그러니까 나에게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 사람들이 좀 피하고 싶은 자, 그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뭐예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자, 그래서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앞으로 일어나니까 이게 뭐예요? 자, 미래 일이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고, 그리고 이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위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영어로 이제 영어로서 이렇게 리스크다 이렇게 쭉 풀이를 했는데 뭐 우리가 이런 건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위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가능성들.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통칭으로 우리가 위험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험은 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다시 모아서 이제 정리를 해 볼 수 있느냐. 그런데 자, 지금까지 여기서 쭉 설명한 내용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또 다양하게 표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 위험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뭐다? 손실의 기회.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이런 위험이 닥치면 어때요? 어떤 손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그 자체는 뭐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다. 또 손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어떤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불확실성 그랬는데 자, 아직은 발생할지 않을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가 이제 실제 결과와 그 다음에 기대했던 결과와의 차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우리한테 어떤 손실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느끼는 그런 차이를 말하는 거죠. 또는 기대와는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확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이제 학자들이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는 어디까지나 그 학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평소에 위험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한테 닥침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안 좋은 일로 인하여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손실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험과 관련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조금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 위험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나요? 이건데, 자, 여기서 이제 크게 자, 세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자, 위험과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용어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소인이란 말이 있고요. 자, 소인, 그리고 위태,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제 손해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용어들과 우리가 이제 위험이란 용어를 이제 조금 혼동해서 쓸 수도 있는데 정확히 좀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위태라는 말과 손인이라는 말과 손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거 설명할 때 우리가 자, 여기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림으로 도식화돼서. 자, 보겠습니다. 먼저 손인이라고. 자, 손인. 자, 손인이란 말은 손해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가 발생하게 된 그 원인이 뭐예요? 사고죠, 사고.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손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손인이란 말은 손해의 원인을 줄인 말인데 구체적으로 뭘 의미한다? 사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해야 이제 이 위험이 우리가 현실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고 자체는 이제 위험이라고 하기는 그래요. 자, 하나의 위험이 현실화된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위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손해가 발생하기 전 그런 상황,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 자, 위태란 말은 위험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얘기하는 게 이제 이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사고가 발생하기 뭐예요? 전 단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위험 그 자체는 아니고요. 위험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이 상태가 발생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면 어때요? 우리한테 자, 손해가 발생하죠. 자, 이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고 발생 결과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손실을 얘기하는 건데, 자,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손해니까 이것은 뭐 그 말 그대로 이제 손해 또는 손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체가 위험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 위험이란 것 말과 자, 구분해야 되는 자, 세 가지. 자, 위태와 손인과 손해란 말이 있습니다. 위태는 다시 정리합니다. 위험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고. 그러니까 위험 자체는 아닙니다. 그럼 이런 위험한 상태로 인하여 우리가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을 손인, 자, 손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 그리고 이제 이것은 말 그대로 손해죠. 자, 손해. 그래서 이런 사고로 인하여 그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가치의 감소, 이걸 우리가 손해 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 위험이란 말과는 조금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여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위험과 구분해야 될 용어 중에 이걸 아마 괄호 넣기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용어가 무엇인지 쓰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용어는 조금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위험과 구분하는 이런 용어를 우리가 자,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위험을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을 분류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한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을 우리가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위험을 대비한다는 것은 뭐냐? 즉, 보험 제도로서 이것을 끌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보험 제도를 통하여 이 위험을 대비해서 우리한테 어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보험 제도로 커버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자, 이런 측면에서 그 위험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위험은요, 그 위험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이제 측정할 수 있는가? 또는 손실의 기회나 이득의 기회가 존재하는가? 또 시간에 따라 변하는가? 이렇게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손실의 기회만 있나? 아니면 이득의 기회도 있느냐? 아니면 이런 위험의 속성이 자, 시간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가? 자, 이렇게 이제 위험을 분류해 보는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 자, 여기 있습니다. 뭐냐? 위험이 지는 속성에 따라. 자, 이렇게 보험이라고 하는 사회적 장치를 통해 증가할 수 있느냐? 자, 쉽게 말하면 보험 제도를 통해서 이 위험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위험을 보험 제도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 방금처럼 자, 이렇게 다양한 기준을 통하여 이제 위험의 속성을 따져보는데, 자, 먼저 자, 위험을 자,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으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은 자, 뭘 기준으로 했냐? 위험 속성 측정 여부에 따라 구분했네요. 자, 위험의 자,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다시피 자, 봅니까? 그럼 먼저 우리 객관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실증 자료 등이 있어 확률이나 또는 표준 편차와 같은 수단을 통해 자, 측정 가능한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측정 가능한 위험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비해 주관적 위험은 그럼 뭡니까? 주관적 위험 말 그대로 뭐예요? 주관적, 즉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개인 성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것. 어떤 사람은 이걸 위험이라고 평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위험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위험은 어떨까요? 주관적 위험 같은 경우는 어렵죠. 어떤 사람은 위험이라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위험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거냐? 어려워요. 자, 그래서 보험의 자,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객관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 가능한 위험. 그래서 어느 정도 측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리고 보험금 지급할지 이런 뭔가 통계적인 자료, 수치로 있어서 환산할 수 있어야 보험 제도로 이걸 끌어들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객관적 위험이 보험 대상이 된다는 거. 예. 자, 그 다음.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순수 위험과 자, 투기 위험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이번에는 보험의 이제 들어올지 없을지 이제 판단하는데 이제 자, 위험의 속성에 자, 이렇게 이제 위험의 속성에 자, 손실의 기회만 있는가 아니면 이득의 기회도 있는가에 따라서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그러니까 순수 위험은 말 그대로 손실의 기회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수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순수 위험. 그런데 여기서 투기적 위험이란 말 그대로 뭐예요? 투기적인 성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즉 이득의 기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약간 이거 도박화 되는 거예요. 도박화. 자, 그래서 어떤 위험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이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위험이 자기한테 닥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손실보다 이득이 더 많다면 어때요? 오히려 위험이 닥치게끔 의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건 도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기적 위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험 제도로 데려올 수 없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막기 위해 이제 보험 제도로서 이제 보완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나온 말들, 우리 보험에서 아주 중요한 역선택이랄지 또는 도덕적 해이, 자, 이런 걸 막기 위하여, 즉 투기적 위험으로 흐를 수 있는 걸 막기 위하여 그런 장치를 마련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게 이제 자, 우리 순수 위험인데 순수 위험은 자, 그러면 이제 순수 위험보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는데 말 그대로 이득은 없고 순수하게 손해만 발생할 수 있는 자, 이런 걸 자, 얘기를 합니다. 순수 위험. 자, 그럼 이제 순수 위험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또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자, 투기적 위험은 아까 설명했고요. 그럼 우리가 자, 순수 위험은 또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이제 자, 이걸 또 이제 세분화해 봤는데 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순수 위험은 자, 재산 손실 위험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 재산상의 어떤 손실을 가져오는 위험이다 이거죠. 아마 대부분의 위험은 닥치면 어때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자, 당연히 재산상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자, 이 재산상 손실위험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 위험이죠. 순수 위험 중에 하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간접 손실 위험입니다. 그러면 간접 손실은 말 그대로 뭐냐? 자, 간접이라고 하는 방금 재산 손실 위험이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만일 우리 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또는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자, 그럼 공장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 자체가 이제 재산상 손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손실로 인하여 자, 파생되는 자, 이렇게 재산 손실 위험에서 파생되는 자, 2차적인 손실 위험. 자, 이걸 갖다 우리가 간접 손실 그래.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공장이 화재로 가동이 중단돼요. 그러면 영업을 못 하죠. 영업을 못 하게 되니까 어때요? 자, 수익이 떨어지죠. 거기에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수익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우리가 간접 손실. 자, 그러니까 재산상 손실에 의해서 파생되는 2차적인 손실. 자, 이것도 이제 순수 위험에 하나 해당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상 책임 위험이라고 있어요. 자, 이런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요. 자, 뭔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제 민사적 또는 형사적으로 어떤 내가 불법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혔어요. 그럼 거기에 따른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뭐라 한다? 배상 책임. 그러니까 이런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자, 법규적으로 우리가 자, 부담해야 되는 그런 책임인데, 자, 이런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벌금을 납부해야 된다든가, 또 회사 같으면 이제 크게 손실을 입혔어요. 자, 소비자한테 뭔가 잘못된 그런 상품을 판매했다든가 그랬을 때는 이미지 손상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또 추가적인 이런 손실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배상 책임은 한마디로 뭐다?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손실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한테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인적 손실 많죠. 대표적으로 어떤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아주 중요한 큰 위험이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사망할 수도 있고, 자칫. 아니면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인적 손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닥친 위험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재산상 손실, 그리고 인적 손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이런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순수 위험과 자, 투기적 위험으로 나누는데, 그럼 보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투기적 위험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순수 위험. 자, 이런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 제도를 통하여 자, 보상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제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이렇게 이제 또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말 그대로 정태적 위험. 자,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발생 빈도, 빈도란 말은 횟수입니다. 횟수. 얼마나 자주 발생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규모. 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규모가 크냐. 자, 그러면 이런 발생 빈도나 발생 규모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만일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정태적. 이게 변한다 그러면 동태적 위험.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작동이. 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러면 정태적 위험 말 그대로 한 번 발생한 사고가 그 손실이 그대로 그냥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죠. 이게 추가적으로 어떤 손해를 더 확산되거나 증가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발생한 손해로 해서 더 이상 크게 변하지 않는 것. 자, 그런데 동태적 위험 같은 경우는요. 어떤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손해가 시간 흐름에 따라 더 확산될 수도 있어요.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다시피 자, 이제 소비자 기호가 변하든가 시장에서 가격이 변동하든가 또 기술이 변화되든가 환율 변동 같은 자, 이런 변수가 생깁니다. 그럼 이런 변수가 생기면 그 변수로 인하여 어때요? 손실이 더 눈덩이처럼 벌어질 수 있어요.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동태적 위험 그러는데, 그러면 동태적 위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 손실이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보험 제도를 통해 이것을 보상을 해 주려는데 그게 딱
정확히 어떤 측정이 되어야 어때요? 보험료를 부과하고 거기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 없게끔 변동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보험제도를 운영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보험제도 대상이 되는 위험은 뭘까요? 정태적 위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태적 위험은 또 해당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또 특정적 위험과 좀 이제 기본적 위험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자,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은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나요? 이건데, 자,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넓은가 또는 좁은가? 자, 여기에 따라 특정적 위험이냐 아니면 기본적 위험이냐 이건데, 이건 이제 규모로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전체적으로 미칠 수 있는 위험이냐 아니면 특정 개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이냐. 자, 그래서 특정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 피해 당사자, 즉 개개인에게 미치는 그런 위험들. 자, 그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 그러니까 이제 화재나 도난이나 뭐 사망이나 부상 이렇게. 자, 그래서 특정적 위험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한정적 위험. 그러니까 각각 개개인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위험에 대해서 이제 개인이 어때요? 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죠. 자, 그래서 보험 대상이 되는 위험은 이런 특정적 위험입니다. 자, 그런데 자, 기본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 이제 이건 보편적 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불특정 다수나 그다음에 사회 전체의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보편적 위험인데 이런 걸 보험회사가 다 커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규모가 너무 커요. 자,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아마 이걸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우리가 복지국가 제도에서 국가가 이런 것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커버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또 그보다 너무 광대하게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보험회사의 역량을 벗어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국가가 나서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특정적 위험이냐 기본적 위험이냐 했을 때 보험 대상이 되는 건 뭐예요? 그럼 뭐다? 특정적 위험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담보 위험과 비담보 위험 또 면책 위험. 자, 이렇게 이제 또 구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것도요. 자, 담보 위험이란 말은 자, 보험 말 그대로 책임을 보험자, 여기서 보험자란 말은 이제 우리가 보험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험회사가 그 위험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느냐, 책임을 부담하는 걸 우리가 담보 이런 말이에요. 담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험 계약을 합니다. 자, 화재보험에 가입했어요. 내 주택에 화재가 났을 때 그거 좀 손실 보상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은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담보 위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 담보 위험을 하지 않는다. 즉 부담을 하지 않는다. 즉 비담보인데 자, 이것은 말 그대로요.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겠다. 즉 보장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비담보 또는 부담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담보 위험에서 뭐 한다고요? 제외된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이러이러한 손해는 나는 보상받고 싶지 않다. 자, 이렇게 이제 계약을 이루어지면 그런 경우는 이제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죠. 자,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하잖아요. 그럼 농작물 재해보험을 놓고 봤을 때, 자, 우리가 부보장 특약 그런 게 있잖아요. 자, 적과전 종합위험 상품을 놓고 봅시다. 자, 적과 이후에 우리가 보장받는 손해. 자, 특정 위험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 중에 어떠해요? 태우, 집지화, 자, 강풍 태웅, 그 다음에 집중호우, 지진, 화재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그런 것은 보장받겠다고 우리가 가입을 해요. 그럼 이제 그런 건 담보 위험이에요. 자, 그런데 자, 가을 동상해와 일소 피해가 있어요. 나는 이거 보장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보험 계약할 때 그것은 어때요? 부담보, 보장받기 않겠다고 특약으로 가입을 해요. 그러면 원래는 그것도 보장받기로 되어 있는데 나는 보장받지 않겠다고 가입하면 그런 것은 어때요? 담보 위험에서 제외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는 발생한 손해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책임지지 않겠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네. 보험료를 줄이겠다 이거죠. 자, 계약자 입장에서 우리 과손해, 올해는 일소 피해나 아마 이렇게 가을 동상의 피해가 좀 없을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고 괜히 비용을 많이 부담해가면서 보험료를 많이 납부해야 된다. 이런 부담으로부터 자기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입하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게 이제 비담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면책 위험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 면책 위험. 면책은 말 그대로 뭐예요? 책임을 면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계약되는 일종의 그런 거 얘기해요. 자, 그래서 보험자가 자, 책임을 자, 면하기로 하는 위험입니다. 아마 우리 자,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자, 그래서 계약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손해. 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지죠. 또는 통상적인 영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자, 그럼 보험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어때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마 이래서 이제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 이런 말 많이 써볼 거예요. 자, 앞으로 다뤄봤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상하는 손해가 있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자, 그런 게 이제 한마디로 면책 위험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보험에 그러면 우리가 적합한 그럼 보험에 적합한 위험은 뭘까요? 자, 방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위험은 뭐냐? 자, 그러면 우리 객관적 위험. 자, 객관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 가능한 위험.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손해가 예측이 되어야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금도 책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순수 위험해야 됩니다. 자, 투기적인 위험은 안 되죠. 그러려면 역선택이랄지 도덕적 해이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즉 보험이 도박화로 흐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정태적 위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가 딱 명확히 떨어져야지 계속해서 확산되거나 이렇게 변동이 된다면 그런 것은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자, 보험제도로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리고 특정적 위험. 자,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본적 위험은 보험제도로 이렇게 가져오기가 힘듭니다. 보험회사가 감당이 어려워요. 자, 그래서 특정적 위험. 자, 특정 개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자, 이런 게 우리가 보험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게 보험 대상을 하지만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규모가 너무 크거나 또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기본적 위험이나 동태적 위험 같은 걸 하더라도 국가가 정책 차원에서 이걸 보험제도로 도입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국가를 위해서. 자,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보험에 있어서는요. 자, 일반적인 보험에 있어서는 자, 이런 위험들이 보험제도 대상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떤 게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인지 자, 일단 여기까지만 살펴보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럼 이런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러니까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자, 이거 살펴보도록 하죠.